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딱 예상한 수준의 발언이 나오면서 안도감에 시장은 다시 확실하게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다우를 제외한 S&P와 나스닥은 둘 다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의 최근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분명 조정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요약본을 올릴 예정인데요. 라방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요약본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좀 보자면요. 우선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렸던 게리 블랙의 퓨처펀드의 포트폴리오가 갱신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다만 그때 US 달러가 보유순위 2위였는데 제가 그게 현금 비중 확보가 아니라 단순히 초기 ETF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를 다 못한 것일 거라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US 달러가 이번에 최하위로 내려가면서 현금 비중 확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일단 그때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역시나 눈에 띄는 거는 가정용 발전기 회사인 제네럭이 무려 4위에 올라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제네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등급을 재확인한 이후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다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주식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것은 분명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페이팔이 주식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계획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4% 정도 급등을 했고요. 반대로 로빈후드는 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라이벌인 스퀘어의 경우에는 캐시앱을 통해서 이미 주식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서 페이팔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일단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아닐 가능성은 좀 낮고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페이팔로서는 또 하나의 굉장한 수익원이 되는 거니까 오늘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납득이 가겠죠. 반면 로빈후드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가 일본에서 백신 안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단 바이오엔텍도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순순히 모더나만의 이유인지는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백신 안에서 고무막의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일본에서 100만 개가 넘는 해당 배치에 대해서 사용을 보류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게 오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핫했던 주식이 하나 있죠. 바로 어펌인데요. 어펌은 우리가 BNPL이라고 부르죠.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해란데요. 한마디로 미래의 나에게 맡기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할부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가 할부 결제를 지원해주지 않아도 어펌이 대신 해주는 거죠. 또는 더 싼 수수료로 할부 거래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50 이상 구매 시 어펌을 통해서 할부가 가능해집니다. 세계 최고의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과 계약을 맺고 결제 서비스를 지불한다면 회사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게 오늘 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기대가 되는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실제 수익성이 나와 봐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빅테크와 엮여서 폭등한 주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스타인데요. 이 회사는 적에도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전화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의 신작이 위성을 통한 위성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위성통신 서비스를 글로벌스타와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애플 관련 최고 정확도를 보이는 루머 전문가인 민치거의 소식이라고 하니까요. 투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오토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요. 리오트는 매출이 7억 8천만 달러, 그리고 1센트의 주당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보다는 매출도 수익도 좋은 거였는데요. 시장 반응은 떨떠름했습니다. 인도 대수도 지난 분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16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을 한 것은 시장은 더 많은 걸 원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기차 섹터 전반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리오트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섹터 자체가 반도체 부족의 먹구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최근 전기차 섹터가 시장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안 좋았던 거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장기적인 전망이 나쁜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실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1, 2년이 아니라 2024년, 2025년 또는 그 이후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럴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들이 정말 날랐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빅테크의 덩치 생각하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애플이 오늘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이거는 역시나 신형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또한 아마존도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 때 갭 하락했던 갭 저항선을 오늘 강한 양봉으로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3,580달러 정도의 지난번 갭까지는 순조롭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글은 다른 빅테크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구글과 함께 광고 매출 관련된 기업이죠. 하지만 구글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향후 주가가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중력권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73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라방을 마치면서 오늘 테슬라가 중력권 돌파했다는 제목을 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고요. 다만 완벽하게 시원하게 뚫어냈다고 말하기에는 살짝 걸쩍지근합니다. 아직은 조금 끄트머리에 걸쳐있는 느낌이고요. 내일 하루만 더 확실하게 올라준다면 그때는 정말로 뚫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상승을 하면서 이 끈적거렸던 저항선을 완벽하게 뚫어내준다면 다음 저항선인 780달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780달러의 저항선에서 한번 스피드 범프에 걸릴지 아니면 780달러도 순조롭게 뚫어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우선 인도 관련된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에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얘기는 인도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접촉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가 팩토리를 인도에 짓냐 마느냐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분명 다음 유력 기가팩토리 후보지로 인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 인도에서 공장을 건설한다면 그거는 절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먼 미래,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재 테슬라가 충분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몇 수 앞을 내다본 공장 선점을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전기차 섹터의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한 생산 관련돼서 몇 가지 좀 혼재된 뉴스가 있는데요. 우선 기가 상하이가 지금 일요일 날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가 상하이 내에 소식통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고요. 매 일요일마다 지금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문제 때문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프리먼트 공장은
오히려 최근 약간의 생산 저하가 있었는데 그게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상반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약 반도체 쇼티지라면 프리먼트 공장도 같이 쉬어야겠죠? 근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저의 추측에 불과한데요. 그러니까 멘탈빨 루머입니다. 아마도 지금 테슬라가 너무나 강력하게 공장들을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공장 근로자들의 체력 저하 그리고 장비들도 점검을 하지 못하고 계속 돌려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아주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프리먼트가 좀 쉴 때는 기가 상하이를 강하게 돌리고 또 기가 상하이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주면서 그때는 또 프리먼트를 강하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살짝 존재하는데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쪽 공장씩 돌아가면서 조금 여유 있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반면 8월 초중순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돌렸던 기가 상하이는 45,400대 이상을 판매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까지는 루머예요. 일단은 국내에서 1,400대가 판매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수출된 컨테이너를 계산해 보면 수출 물량이 35,000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를 합쳐서 45,000대 이상을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뉴스에는요, 사실 트릭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앞에 국내 판매량은 말 그대로 판매량이죠. 반면 해외 수출량은 수출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판매로 직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 실제 수치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인도된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역대 기가 상하이 월간 최대 인도 대수는 3월 달에 35,500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8월에 45,000대 가까이를 인도하게 된다면 역대 최고 기록을 무려 1만 대나 뛰어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록인데요. 반면 우리들의 친구 고든이는 수출 물량을 제외한 중국 국내 물량이 1만 대라는 소식에 자신은 2만 대 이상 기대했다며 어이없다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솔직히 이 댓글을 잘 읽어보면 약간 역어그로가 아닌가? 흔히 말하는 츤데레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과장된 반응이고 저는 고든이가 실제 뒷계좌로는 테슬라를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시장 알아봤습니다.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추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